안녕하세요. 자타공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쌤, 저 전공에 흥미가 없는데 다른 분야로 취업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취업 상담 현장에서 많이 받는데요. 그럴 때 저는 일단 이렇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가능은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유념해야 한다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전공 이외의 분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건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게 가장 크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가르쳐주는 좋은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뭐 배워가면서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꼭 내가 이제 전공 관련 분야로 취업을 했다면 그런 과정을 굳이 겪지 않아도 됐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저는 몸소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는 그게 되게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사실은 내가 관련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었다면 분명히 더 빨리 업무에 적응하고 더 많은 성과를 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적으로 뭔가 빠르게 성장하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공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사람인에서도 관련 서베이를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현직자 대상으로 전공을 살려 취업한 것이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됐는가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80%에 가까운 현직자가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 세부적인 이해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 이해력과 일단 적응이 빠르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혔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 배운 지식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스스로 업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것과 같이 제가 사실은 전공 이외의 분야로 취업을 하면서 느꼈던 불안감과 걱정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공 이외의 분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물경력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물경력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전문성이 없는 그런 경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나의 커리어 확장에도 제한이 생기고요. 커리어가 쌓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연차만 쌓이고 나의 어떤 커리어의 전문성이 쌓이지 않으면 당연히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거나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직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제한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되게 우울한 거거든요. 회사는 들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들어가서 또 3년차, 5년차, 10년차, 15년차 가 될 때까지 꾸준하게 나의 어떤 전문성 관리를 어떻게 해오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더 중요한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신입사원 단계에선 사실 그 부분을 많이 간과하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요. 임금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와닿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저만 해도 전공과 다른 분야로 취업을 했고 거기에서 받는 어떤 대우에 특별히 큰 불만을 가지지 않고 일을 했고 이직도 여러 차례 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어떤 데이터를 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때 내 선택으로 내가 감수했어야 되는 임금 손실이 이 정도였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달은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일단 전공과 직무 간의 일치성이 낮을수록, 즉 전공과 다른 분야로 취업을 할수록 같은 분야로 취업을 한 사람에 비해서 임금 손실률, 내가 손해봐야 되는 임금의 2배 가까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역시나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전공과 다른 분야로 취업한 비율 당당 2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인도네시아가 1위죠. 대한민국이 1위고요.
그것이 실제로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OECD 평균이 마이너스 2%의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2배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4.1%에 달하는 임금 손실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임금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때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조금 감수해야 했었던 거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공에 흥미가 없다라고 해도 저는 가능한 한, 만약에 전공 이외에 정말 뚜렷한 어떤 흥미가 있고 적성을 찾았고 그 분야와 관련된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면 그런 케이스는 제가 예외로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지 지금의 전공이 재미가 없다? 흥미가 없다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대안 없이 전공 이외에 그냥 아무 질문이나 이런 식으로 묻지만 취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 경력 관리는 물론이고,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데이터처럼 내가 받을 수 있는 더 큰 보상에도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꼭 전공을 기반으로 한 취업, 직무를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는 네이버 블로그 자타공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